저는 반드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나에게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현재 제 직업의 특성상 다양한 분들을 상담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른다,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입시판에 내던져지고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가르침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간이나 여유를 두지 못했죠.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혹은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이 전공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적성이란 건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고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적성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결국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MBTI 검사가 유행하는데 결정적인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되면서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요.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타인이 보는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와 다른 타인을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MBTI 검사는 나의 직업을 찾거나 나의 적성을 찾아보는 데는 분명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 직업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흥미, 성격, 성장 과정 총 3가지를 측정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매칭해 볼 수 있는 무료 검사입니다. 성수장. S형과 L형이 있는데요. S형은 흥미, 유형 한 가지만 측정을 하게 되고요. L형은 흥미, 성격, 성장 과정 3가지 모두를 측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폴란드 흥미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흥미 유형을 표시하고요. 가까울수록 유사하고 멀수록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사회형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예술형과 진취형 점수가 높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현실형 점수는 낮을 확률이 높겠죠. 개개인마다 육각형의 크기와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한쪽으로 찌그러진 모양은 뚜렷한 관심 분야가 있다는 뜻이고요. 정육각형 모양은 뚜렷한 관심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원점수가 높은 3가지 유형의 앞글자를 따서 흥미 코드를 분류하고 있고요. 전 AS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ASE, 예술, 사회, 진취형입니다. 성수장. 저의 유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형은 사물보다는 사람을 지향하고요. 예술형은 말 그대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진취형은 기획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시키는 유형인데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경영인이나 정치가, 영업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의 흥미 코드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직무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사회형을 대표하는 직업이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기획하고 창작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형 특성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이란 업무가 홍보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는 일도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진취형의 특성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격 검사인데요. 사람들은 각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성격이란 건 각 개인이 어떤 상황과 장면의 특성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총 5가지로 성격 요인을 측정하고 있고요. 각 요인마다 세부 요인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점수의 높고 낮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높거나 극단적으로 낮다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서적 불안정성, 이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며 화를 잘 내거나 쉽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점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정서적인 반응이 너무 적어서 말 그대로 감정이 아주 메마른 사람, 둔감한 사람으로 평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요인에 비해서 이 요인의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꼭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살아온 성장 과정을 분석해서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8개의 요인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흥미 유형이 형성되는 배경적인 특성이나 향후의 직무 성과를 예측하는 요인입니다. 실제 검사를 해보시면 학창 시절에 어떠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떠했다 라는 질문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과거의 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직무 만족도이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독립심, 가족 친화입니다. 직무 만족이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직무에 근무하고 만족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후속 직무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가 낮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예 새로운 직업을 모색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인관계, 독립심, 가족 친화. 이 점수는 지지 요인을 뜻하는데요. 가족 친화는 실제 가족, 독립심은 나, 대인관계는 타인을 뜻합니다. 단순히 친하다 안 친하다가 아니라 내가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지지 요인을 뜻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가족 친화와 대인관계 지향 점수가 낮고 독립심 점수가 높게 나왔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저라는 뜻입니다. 송수장.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나에게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직업의 의미가 최종 목적지, 도착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업의 의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쳐가야만 하는 여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맞는 즐거운 여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예약이나 증고구마 플랫폼을 통해서 재능기부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